10월 셋째 주 다나와 알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전시회인 한국전자전이 지난 13일부터 열렸습니다. 올해는 어떤 제품들이 선보였는지 전시회 현장을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09 한국전자전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참여업체 수로 보면 같은 기간 열리는 홍콩 전자전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지만 IT와 전자산업의 이슈 및 트렌드, 그리고 내년에 공개될 신제품 동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히 환경이 강조되면서 그린 IT를 테마로 한 전시품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에코관에서는 전력 소비량을 줄이고 수은과 납 등 공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지난해 OLED와 LED TV가 화제가 됐다면 올해에는 3D 영상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최초로 3D 방송을 선보였고 TV 제조사인 삼성과 LG도 다양한 3D TV, 전광판, 그리고 모니터를 선보였으며 입체 영상의 등장을 앞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체험관에서는 3D 입체 영화를 상영하는 등 올해의 한국전자전은 마치 3D 영상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전용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지만 추후에는 안경 없이 선명한 3D 영상을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D TV로 야기된 슬림 TV는 이제 울트라 슬림이라는 용어와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양산형 TV로 6.5mm에 불과한 LED TV를 전시했고 LG도 이에 질세라 슬림화된 5.9mm LED TV 패널 및 15인치 OLED TV를 전시하며 TV 두께 1cm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밖에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3D와 2D 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 베젤이 전혀 없는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첨단 디스플레이 제품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계를 이끌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나와 이상훈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윈도우 7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새로운 기술이 많이 적용됐다는 소식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사항은 멀티터치 기능으로 그동안 모바일 기기 등에서 사용되던 기능을 PC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부팅 등 전체적으로 빨라진 속도와 원격 조정, 즉 미디어 스트리밍 기술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식 출시일은 오는 22일입니다. 2,8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2009 홍콩 전자전이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MP3 플레이어와 PMP,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와 관련 액세서리, 내비게이션, 노트북 등 다양한 제품이 소개됐으며 특히 아마존 킨들 이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책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위터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사이트에 이용자들이 올리는 140자의 트윗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이 제휴가 추진될 경우 실시간 인터넷 키워드 광고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당 회사들은 모두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월 이용료 10,000원 미만의 상품이 출시됩니다. HD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인터넷 모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메가 속도의 인터넷 결합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복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CNM은 밝혔습니다. 얼마 전 국내 시장에 재진출해 이목을 끈 에이서가 아스파이어 타임라인 노트북 시리즈의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발열로 인한 고장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것들로 국내에는 이 중 2종류가 출시된 상태입니다. 소비자들은 에이서 홈페이지에 제품 시리얼 넘버를 입력한 뒤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지펠 냉장고가 가정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용도실에 있던 2006년형 지펠 냉장고가 폭파해 아파트 9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G그룹 통신 3사의 통합법인이 내년 1월 1일 출범합니다. 이동통신사인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파워콤 등 2개의 유선통신사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결과 국내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안전도 종합등급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큐는 THX 울트라2 플러스 인증을 받은 AV 네트워크 프리앰프 PRSC5507을 발표했습니다. 9.2 채널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컨트롤이 주요 특징으로 이더넷 포트를 포함한 다양한 단자를 통해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LG전자는 3인치 풀터치폰 팝을 유럽 15개국에 출시했습니다. 팝은 쿠키폰의 후속 제품으로 네로우 베젤 기술을 적용해 화면 좌우 테두리 두께를 3mm씩 줄였고 위젯 등 사용자 환경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니콘은 DSLR 카메라 D3의 새로운 시리즈 D3S를 발표했습니다. 35mm 규격과 동일한 FX폼의 1287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내장해 렌즈 표기 초점 거리를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감도 특성 강화로 ISO 범위도 100에서 102,400까지 확장됩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